고타마 붓다, 가우타마 붓다가 한때 현명하게 말했듯이 당신 자신도 온 우주의 누구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귀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안녕을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미화되지만 거의 자세히 조사되지 않는 주제, 즉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친절이 찬양되고 이타주의가 칭찬받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에 잠재적인 단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고 실제로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13가지 놀라운 방법을 밝혀보세요. 순교자 증후군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부터 개인 경계의 미묘한 침식까지 우리는 오늘날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이타주의와 자기관리의 복잡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 마음을 열고 연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준비를 하십시오. 끝까지 머물러라. 뛰어들어 봅시다. 첫 번째, 순교자 증후군.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끊임없이 앞세우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심리학자들이 순교자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미끄러운 경사면입니다. 순교자 증후군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는 상당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여유를 고갈시키고 부적절하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고타마 붓다, 가우타마 붓다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당신 자신도 온 우주의 누구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종종 이 근본적인 진리를 내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희생은 이론상으로는 고귀한 일이지만 탈진과 분노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가족, 친구, 동료의 필요를 끊임없이 저글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행동 패턴은 행복감을 약화시키고 정서적으로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구세주가 되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돕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순교자 증후군은 양날의 검이다.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얻을 수 있지만 종종 우리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야 한다고 느낄 때 고타마 붓다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도 온 우주의 누구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국 빈 컵으로는 부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종속성 문제. 때때로 당신이 누군가를 더 많이 도와줄수록 그 사람이 당신에게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현상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 중요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종속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순수할 수 있지만 과도한 도움은 우리가 지원하려는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의존성을 조장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아주 작은 일에도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해지면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과 탄력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사항입니다. 이 패턴은 개인이 문제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외부 지원의 가용성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상황에서 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도움을 통해 의존성을 키우는 결과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는 많습니다. 숙제를 잊었거나 친구들과의 의견 차이와 같은 사소한 좌절로부터 자녀를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드는 부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의도는 자녀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만 실수로부터 배우고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무심코 빼앗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환경에서 직원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관리자는 의도치 않게 창의성과 주도권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기보다는 지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팀을 이끄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의존성 문제는 개인이 외부 지원 없이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믿게 되는 학습된 무력감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우미로서 지원 제공과 독립 장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진정한 권한 부여는 다른 사람들이 인생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와 자신감을 갖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정서적 배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는 종종 동정심을 갖고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연민의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칭찬할 만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감정적 고갈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와 트라우마를 흡수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오한 감정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흡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감정적 노동은 압도적이 되어 탈진, 동정심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계가 없으면 도우미는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자신의 필요와 자기 관리를 위한 여지가 거의 남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맥락에서 자기 관리와 정서적 회복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승무원이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도우미도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거나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등 우리를 재충전하고 활력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정서적 탄력성을 키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도전과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핵심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회복력을 통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고 물러서서 자신의 요구사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회복력을 배양함으로써 도우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희생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엄청난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주의 깊게 자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관리를 실천하고 정서적 회복력을 배양함으로써 도우미는 자신의 행복을 보호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뿐입니다. 네 번째, 파괴적인 행동을 활성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무시하든 중독에 직면했을 때 확고한 지원을 제공하든 우리의 선의의 행동은 때때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기보다는 부정적인 패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경청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연민에서 비롯되지만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파괴적인 습관이 지속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선택의 무게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개인은 도움을 구하거나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려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때는 지원과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감과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자신의 행복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리소스와 지원 네트워크를 향해 부드럽게 안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과 책임 사이에 섬세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도우미는 다른 사람들이 파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을 받으려면 단순히 지원하고 묵인하기보다는 도전하고 직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선택권을 되찾고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미래를 향한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5번째, 정체성 상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고귀한 노력을 하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 간병인, 친구, 구조자의 역할에 가려져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뒷전으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쏟는 등 우리의 하루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동정심의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치가 있지만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감각의 점진적인 침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관심, 열정, 열망보다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의해 자신이 더 많이 정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계와 취미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수반되는 정체성 상실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활동을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간병인이나 지지자 그 이상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욕구를 가진 다양한 측면을 지닌 개인입니다. 그림 그리기, 하이킹, 음악 연주 등 취미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영혼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중에도 자아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선 순위에 맞는 공간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바치는 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우리가 압도당하거나 지쳤을 때 도움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귀한 노력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키우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성과 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정으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뿐입니다. 6번째, 재정적 부담.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관련하여 덜 논의되는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부과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의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의도는 순수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에는 은행 계좌를 넘어서는 숨겨진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초기 본능은 주저없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관대함이 장기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재정적 기여의 누적 효과가 합산되어 잠재적으로 우리 자신의 재정적 안정과 미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재정적 생명선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의무감과 부담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재정적 목표와 열망을 희생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 의지와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재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재정적 부담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재정 지원을 제공할 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계를 관련자들에게 공개적이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할 의사가 없을 때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비록 그 순간 불편하거나 어려울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재정적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거절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열망이 우리 자신의 재정적 안녕을 희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역경에 직면하여 자립하고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은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는 지원입니다. 7번째, 개인적인 필요를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필요사항을 무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위기에 처한 친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바치는 것이든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이든 이러한 이타심은 필수적인 자기 관리를 무시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안녕을 무시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면서 끊임없이 전화를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행동 패턴은 큰 타격을 주어 우리를 고갈시키고 지치고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보다 우선시하면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필수적인 자기 관리 관행을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의 자기 영양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스트레스, 질병 및 정서적 압도에 더 취약해집니다. 개인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돕는 전략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명상, 일기 쓰기, 자연 산책과 같은 자기 관리 활동을 위해 매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용성과 지원 제공 의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여 우리 자신의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연민을 키우고 우리 자신의 행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공감과 이해를 베풀듯이 우리 자신에게도 같은 친절을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의 안녕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예비비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원과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귀한 노력이지만 빈잔으로는 부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사항을 우선시하고 자기 관리를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고갈이 아닌 풍요로움에서 비롯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뿐입니다. 8번째, 분노와 괴로움. 다른 사람을 돕는 영역에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원한과 괴로움이 교활하게 쌓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적개심은 점차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도움을 주려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보답받지 못하거나 감사해주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지만 당신의 노력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다고 느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악화되어 한때 관계에 존재했던 신뢰와 선의의 기반을 침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경험은 도움이 필요할 때 특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보답하기를 거부하는 등 친절하게 보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무시는 비통함과 환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루고 관리하는 건전한 방법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보존하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전략은 공감을 실천하고 우리가 분개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 자신의 어려움과 한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동정심과 용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공감과 용서 분노의 부담을 완화하기 또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공개적이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은 애초에 분노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우리의 기대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위한 틀을 만들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불공정하다고 인식될 가능성을 줄입니다. 궁극적으로 원한의 감정을 다루고 관리하려면 불편한 감정에 직면하고 정직한 의사소통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널링, 치료 또는 관련 개인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 치유와 화해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처리함으로써 우리는 괴로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평화로움과 정서적 안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9번, 관계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종종 미묘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개인적인 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동정심과 지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끊임없이 집중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연결과 유대감을 키울 여지가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친구나 동료를 돕는 데 소비하면서 상대방이 소홀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파트너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하려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우선순위의 불균형은 관계의 분노와 불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도움과 지원의 교환을 중심으로 본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역동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은 간병인이나 구조자의 역할에 의해 가려집니다. 관계 내에서 건전한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산만함이나 외부 의무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양질의 상호작용을 위한 전용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요구사항과 우선순위에 대해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소통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식을 키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관계 내에서 공감과 연민을 키우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욕구와 의미 있는 연결을 육성하려는 노력 사이에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사항과
우려사항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보고 듣고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귀한 노력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전한 경계, 열린 의사소통, 상호 존중을 우선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자신의 연결과 행복을 희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지원은 종종 진실되고 양육적인 관계의 맥락에서 발견됩니다. 10번, 연민 피로. 연민은 고귀하고 필수적인 특성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타인의 고통과 트라우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말합니다. 조력자로서 우리의 공감과 연민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갈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고 압도당하고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고통받는 환자를 돌보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의료 종사자나 학대와 트라우마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매일 듣는 사회복지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의도는 지원을 제공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것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자신의 안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동정심 피로를 퇴치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기술은 도우미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전략은 우리의 정서적 보유량을 보충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자기관리 의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명상, 운동,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등 우리에게 기쁨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료, 멘토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구하는 것은 동정심 피로로 어려움을 겪는 조력자에게 중요한 생명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을 돕는 고유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경험과 취약성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연민 피로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데 위안과 검증,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은 연민 피로에 직면하여 우리의 웰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할 때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의 필요사항을 우선시하고 소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연민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친절과 이해를 우리 자신에게도 확장하여 역경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을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본질적으로 동정심 피로는 도우미에게 피할 수 없는 직업적 위험일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관리를 위한 전략을 구현하고 지원을 구하고 자기 연민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은혜와 회복력으로 연민 피로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번, 비현실적인 기대. 다른 사람을 돕는 세계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항상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비현실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메시지에 응답하든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보다 우선시하든 이러한 기대는 끊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탈진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구성원이 유일한 지원 및 안내 소스로 렐리아누스 와서 우리가 즉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을 기대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초기 본능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력은 금방 압도될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의 지뢰밭을 탐색하려면
기대치를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당사의 가용성과 제한 사항에 대해 공개적이고 단호하게 소통하고 지원을 제공할 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존중하는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더욱이 기대치를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기인식과 자기옹호가 필요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이기적이거나 비이기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는 사회가 조력자에게 부여하는 비현실적인 기대에 도전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 의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항상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의 문화적 규범에 뿌리내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실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기대치를 관리하고 자신을 옹호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존중하는 동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2번, 자기 방치. 다른 사람을 돕는 고귀한 일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필요사항과 행복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끊임없이 집중하면 자기 관리를 위한 시간이나 에너지가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재충전을 위한 휴식 등 필수적인 자기 관리 관행을 무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자기 방치 패턴은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안녕에 큰 타격을 주어 피로, 탈진 및 회복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맥락에서 자기 연민과 자기 관리 실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공감과 이해를 확장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한 친절과 연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실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필요와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관리 실천은 우리에게 기쁨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활동을 위한 시간을 내거나 마음 챙김과 명상을 실천하거나 친구, 가족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원을 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우선순위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정서적 예비력을 보충하고 회복력을 높이며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귀한 노력입니다. 빈 컵으로는 부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관리 실천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안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결국 진정한 도움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3번, 붉은 깃발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할 때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경고 신호나 위험 신호를 간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된 패턴을 고립된 사건으로 무시하든 상황의 심각성을 경시하든 지원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욕구는 때때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파트너의 통제적인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변명하면서 그 원인을 스트레스나 관계에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돌리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조작이나 학대에 대한 증거가 쌓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트너가 변화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경고 신호를 무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한 경우 도움을 주려는 우리의 선의의 노력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유해한 행동이 확인되지 않은 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안녕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경고 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전략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자기 인식을 키우고 자신의 직관과 본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직감을 믿고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우려사항을 일축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우리가 돕고자 하는 개인과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경고 신호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우려사항을 표현하고 도움을 구하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에 접근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판단이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염려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구하면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귀중한 관점과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이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협의함으로써 우리는 귀중한 통찰력을 얻고 상황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칭찬할 만한 노력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나 과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경고 신호나 위험 신호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을 키우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지원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동정심과 진실성을 가지고 이러한 복잡성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도움을 주려는 우리의 노력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귀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함정과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진 및 연민 피로의 위험부터 파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위험 신호를 간과하는 위험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여정에는 자기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회복력을 배양함으로써 주의 깊은 탐색과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오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연민과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지원은 진정성, 공감, 자기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음챙김과 의도를 가지고 도움을 주는 행위에 접근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키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100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 나올 영상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여행이 빛과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